안녕하세요. 백자남TV의 닥터 하리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차량이 2대에서 1대로 바뀌면서 어머니 차를 지금 잠시 사용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이제 티구안 2세대거든요. 근데 판교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연비가 21, 22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연비가 나오면 리터당 1200원 이렇게 잡으면 190km 구간을 갈 때 이렇게 하면은 뭐 한 9리터 이 정도 쓰는 거니까 만원 돈이 안 나오는데, 제가 전기차를 타고 이트론을 타고 가다 보면 전비가 4, 잘 나오면 4.5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90을 충전했을 때 360을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충전 비용이나 기름값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과연 정답인지, 아니면 아직 디젤이 경쟁성이 더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5.5km/L까지 줄어들었고, 제 목적지는 이제 190km가 거리가 있고 맥도날드를 들릴 거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주에서 판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아직은 시내라서 그런지 연비가 잘 나오진 않네요.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이제 차선 유지 장치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서 가능하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트를 했고 110으로 맞추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티구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보면 녹색으로 나오는 이 레일이 차량에 이제 자기가 차선을 인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시계 모양으로 나온 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가 이 정도로 세팅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차가 이제 속도를 죽이니까 자체적으로 차도 속도를 줄이게 되고요. 사실 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편하더라고요. 이트론에는 지금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밖에 없고, 이제 차선 유지 같은 거는 락을 풀어야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 빠진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도 굳이 불편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저는 원래 미니 쿠퍼랑 그리고 M2를 타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편의 기능이 많은 거예요. 이트론만 돼도.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어요. 테슬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탔던 차에 비해서는 너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큰 불편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우선 전기차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되게 빨리빨리 바꿨어요. 바꾸는 주기가 가장 길었던 게 폭스바겐 골프였고, 그게 이제 만 5년 정도 탔을 때 바꿨어요. 그 외에는 다 2년, 1년 다 이런 식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탄 차들이 브랜드도 어지간한 건 다 타봤어요. BMW, 폭스바겐, 아우디, 현대, 미니 이렇게 다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제가 테슬라는 타보지 못했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가장 굵직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의 이제 장단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연기관의 장점이 전기차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전기차의 장점이 내연기관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장점을 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을 제가 넣고 싶다고 하면 뭐 시내에서는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다 주유소가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주유소가 있죠. 전기차 충전소는 그에 비해서 제약이 상당히 많고,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은 돼 있다고 하지만 주유소에 비할 바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유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다는, 이제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을 넣는 속도예요. 뭐 충전이라고 하면 되죠. 뭐 기름을 충전하는 시간이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급속으로 한다고 해도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기름은 아무리 늦게 넣어도 5분 안에 다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완속보다 배터리 수명이 이제 짧아진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기름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빨리 넣는다고 해도 뭐 배터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에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는 것도 있지만, 디젤 상당히 싸요. 리터당 1,100원, 많이 비싼 데서 1,200원, 1,300원인데 그렇게 이제 디젤을 넣고 주행을 하다 보면 디젤 차는 또 연비도 잘 나옵니다. 지금 제 차만 봐도 말하는 시점에 연비가 17.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200원 가지고 17km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이제 보통 킬로와트당 뭐 200원, 20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제 거 이제 이트론 같은 경우에 전비가 4, 뭐 안 나오면 3점대, 잘 나오면 4.55 이렇게 나오는데, 4로 잡고 보게 되면 이제 1,200원만큼 넣게 되면 200원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24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k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들, 예를 들면 빨리 충전하고 빨리 주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충전에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과연 무엇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젤 차와 전기차를 둘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런 구분점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숙성이 있어요. 정숙성. 제가 이트론을 타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너무 차가 조용하고 정숙성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승차감하고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테슬라보다는 당연히 이트론이 모델 X를 제외하면 더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중접합유리를 쓰고 이제 하부에 코팅이나 안쪽으로 이제 방음제 작업을 더 잘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모터 스토리 이외에 특별하게 날만한 소음은 없어요. 풍절음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빼고는 확실히 소음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의 장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지비가 더 적게 나온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이트론을 타던 스파크를 타던 뭐 전기차면은 전부 다 50%의 이제 비용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확실히 저렴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트론 같은 2.6톤의 이제 그 SUV를 몰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 거예요. 그게 제가 이트론을 타니까 이렇지, 이트론급의 반대로 얘기했을 때 디젤을 타면 과연 이트론 디젤은 이트론 그 전기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티구안은 티구안이고
같은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연비는 18.6km까지 올라갔고 남은 주행 거리는 155km거든요. 천안논산 타고 있는데 천안논산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고속도로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차선이에요. 2차로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비는 진짜 뛰어납니다. 19.4.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남은 거리는 119km고요 도착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비는 20km/L가 나왔거든요. 드디어 이제 20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팅은 110km로 지금 크루즈 컨트롤 세팅으로 가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답답한 차선에서 추월할 때 1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다가 정안휴게소에 들려서 늘 먹던 루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군밤하고 커피 먹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티구안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티구안은 진짜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SUV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비 잘 나오지, 그리고 편의기상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 유지부터 해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다 돼요. 이제 뭐 옵션 사항의 이제 차이 때문에 썬루프가 없고, 그리고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거, 이제 어머니는 기본형으로 샀기 때문에 그 차이 빼고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차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트론을 안 사고 테슬라 모델 3가 만약에 제가 정상적으로 8월에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는 어머니 거 티구안을 인수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사실 차를 별로 안 타서 썩힌다는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차를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어머니 거 티구안을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서 테슬라를 이제 인수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트론을 구매하게 됐죠. 왜냐면 이제 아이가 나오고 SUV를 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이왕이면 좋은 차를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전제 하에는 M2랑 지금 미니 쿠퍼를 팔고 구매를 하자, 그런 상황이었고, 두 대를 정리하고 한 대 SUV를 좋은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X7 그리고 이트론, X5 등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보니까 X7은 시승차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육중한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과연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됐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차인 이트론이 가장 낫다는 판단이 섰어요. X5랑 비교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기차의 이제 초반 토크나, 그리고 정숙성, 그리고 시트, 착자감, 편의상, 이런 것들이 뭐 X5에 있는 레인 키핑 그 어시스트 빼고는 전부 다 저는 이트론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트론을 주저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건 직접적인 비교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아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X5를 타고 이트론을 한번 탄 다음에 X5를 타봤어요. 애매해. 다시 이트론을 탔습니다. 확실히 이트론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없는 1억짜리 차를 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트론을 사야 해. 너무 승차감이 좋아. 임산부도 탈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 심지어 전기차야? 이런 알고리즘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X5나 X7을 사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X5를 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X7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트론이 확실히 낫다고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X5를 이제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BMW 전시장에서 타봤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X7 시승차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이트론님이 샀기 때문에 따로 시승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해요. 확실히 저희 이제 동네에 X7이 몇 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끔 이제 경치 본다고 이제 밖에 쳐다보고 있다 보면 엄청 긴 차가 지나가요. 이게 뭐야? X5인가? 생각해보면 3열이 있고 이제 썬루프가 이제 2개가 있는 걸 보면 X7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제 지인 중에 언젠가는 X7 살 사람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저는 그때 X7을 타보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전 개인적으로 전기차일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전기차를 어차피 탈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더 좋은 배터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만 저도 그때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연비는 21km까지 찍었어요. 지금 109km 남았고요. 남았고 저는 정한 알밤 휴게소에 가서 좀 요깃거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방에서 서울 갈 때 경부고속도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평택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히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 집인 성남까지 갈 때는 이제 용인에서부터 피크를 찍고 이제 성남으로 들어오면 확실히 나아지죠. 기온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차에서도 보이지만 20도까지 떨어졌고 이제 한여름 더위는 간 것 같습니다. 비도 자주 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입추도 지났으니까 가을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반팔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정안역에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부터의 그 트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시동을 끄면 트립이 없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 휴게소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분당에 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자동 네이버랑 그리고 랜드마크들이 보이거든요.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분당으로 빠져서 이제 판교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톨게이트 가고 있죠. 서울 톨게이트 쪽 가고 있고 서울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비는 여전히 22km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집까지 도착은 5.2km 6분 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끝차로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지고 차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교 쪽으로 들어와서 집에 진짜 거의 다 왔어요. 900m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연비는
그냥 이 정도면 미친 연비 아닙니까? SUV예요 나름. 뭐 사이즈가 작지만 SUV고, 근데 연비가 22km/L가 나옵니다. 이런 차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사실 이트론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랑 했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톨비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내연기관이 전기차보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세금도 그렇고. 하나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배터리 또한 소모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점점 이제 그 충전하는 그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점점 짧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뭐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트론을 타는 것이 과연 연비랑 경제성을 위해서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트론을 구매했던 거는 단순히 전기차였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차감하고 컴포트함을 줬기 때문에 임산부를 둔 가장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있는 집의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성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트론이 티구안하고 같은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크게 뭐 퍼포먼스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전 당연히 티구안을 샀을 겁니다. 근데 압도적인 고급스러움과 프리미엄 브랜드,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의 정숙성,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컴포트함과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차로서 이트론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트론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티구안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연기관하고 고민을 하는데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트론을 사고 싶지만 너무 조금 고민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디젤 내연기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5년은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가 골프를 5년 타봤기 때문에 압니다. 확실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5년 후에 사실 테슬라를 5년 탄 사람이 없죠, 한국에서는 아직. 그리고 전기차도 5년 이상 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5년 뒤에 과연 우리의 전기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부작용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선 개런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부담이 돼서 고민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티구안 같은 디젤 내연기관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이트론을 사서 유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저라면은 뭐 이트론 사는 걸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제 이트론이 있거든요. 제 이트론이 집에 왔는데, 이제 집 지하주차장인데 보이시죠? 저희 이트론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자동차가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목적성에는 티구안 같은 차들이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자기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위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트론을 사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패밀리카로 만약 조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티구안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이 운전을 하다가 뒤를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받은 아반떼 거의 뭐 반팍 직전까지 작살이 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범퍼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차이고, 제가 만약에 돈이 여유가 안 됐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티구안을 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집에는 일단 도착을 했고 연비는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는 22가 나왔고 주행 가는 거리는 940km를 아직도 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기름을 제가 저번에 판교에서 전주를 내려갈 때 만땅을 채워가지고, 와이프가 만땅을 채워줘서 만땅을 채웠고, 그리고 판교에서 전주를 갔고 전주에서 일주일간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판교까지 올라오고도 940km를 갈 수 있어요. 제 이트론 만땅 채우면 400km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배터리 효율을 또 생각해 가지고 80%까지 충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300km 이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내연기관의 이제 디젤 내연기관이 진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혹시 이트론을 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